안녕하십니까, 전청입니다. 브랜치와 서브시디어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조기구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수출액이 많이 늘기도 하고 저희 제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미국 시장에서 높아지는 것 같다. 단순 수출보다는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법인도 세우고 담당 매니저를 주재원으로 파견하려고 하는데 자회사를 별도 법인의 형태로 세우는 게 좋을지 아니면 우선 브랜치를 내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자, 이거 역시도 꽤나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요. 이걸 제가 별도로 예전에 다뤘죠, 영상으로. 근데 또 역시 좀 짧게 관심 가는 그런 분들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브랜치는 뭐냐면요, 지점이에요. 지점, 뭐 그냥 지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떨 땐 지사라고도 부르고요. 뭐 연락사무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요지는 뭐냐면 이거는 별도의 리걸 엔티티가 아니라 본사와 한 몸인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가나다 법인이 있을 때요, 별도 법인 미국에 세우는 게 아니라 외국 기업이 미국에 와서 나 우리 비즈니스 하려고 해요 라고 해서 미국의 이러이러한 주정부에 등록하는 행위가 바로 브랜치 오퍼레이션을 시작하는 그런 행위라고 보면 되고요. 결국 브랜치는 이름은 뭐 브랜치라고 불렀지만 뭐 지점인 거죠. 나와 모 회사, 한국의 본사와 똑같은 한 몸이다. 그런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서브시디어리는요, 반대예요. 현지 법인 또는 뭐 이것도 지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용어를 보통 저희는 현지 법인 또는 자회사라고 불러요. 그럼 이건 뭐냐? 별도의 법인을 아예 세우는 거예요. 주주가 모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서브시디어리 자체는 separate legal entity인 거예요. 그죠? 그럼 각각의 장점을 한번 보자고요. 브랜치의 경우는 장점으로 보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요, 가벼운 의사결정일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냥 법인을 또 새로 세워 뭐 그러느니 내가 어떻게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니까 한번 신규 진출하는 데서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차원에서, 그러려면 뭐 저기 미국의 카운터파트들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려면은 그래도 미국의 어떤 존재, 프레젠스는 있어야 되니까 뭐 등록은 하되 굳이 뭐 이걸 거창하게 법인 설립까지 하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요, 또 하나는 세무상 유리해요. 왜? 한국의 회사와 미국에 나와 있는 그 지점, 브랜치가 한 몸이니까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원래는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하면 더블 텍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중과세를 얘기하잖아요. 법인이 돈을 벌면 법인세를 내고, 그리고 그걸 배당을 할 때 또 오너가, 주주가 또 배당세를 부담하잖아요. 그러나 브랜치 오퍼레이션의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한 몸이니까 미국에서 번 돈을 법인세만 내면 되지 그걸 다시 본국으로 보낼 때 추가의 세금이 안 붙잖아요. 그러니 더 세무상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원래는 이거 보시는 분 중에 조금 아시는 분들은 브랜치 프로핏 텍스라 그래서 디비던드와 비슷한, 배당과 비슷한 세금을 과세한다라는 게 미국의 국내 세법에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한미 조세 협정에 따라서요, 한국의 기업들은요 이 브랜치 프로핏 텍스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거 말고 브랜치 레벨 인터레스트 텍스는 있는데요, 논외로 하고요. 그래서 한미 조세 협정에 따른 혜택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로도 더블 텍세이션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유리해요. 단점은요, 의외로 안 가볍다가 단점이에요. 그건 저희가 좀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법적인 리스크인데요, 이게 한 몸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론상 그 리스크가 본사, 헤드쿼터까지, 한국에 있는 회사까지 당연히 전이 되겠죠. 법적으로 그렇잖아요. separate legal entity가 아니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리스크로서 고려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럼 이제 서브시디어리를 한번 볼까요? 서브시디어리는 현지 법인이에요. separate legal entity예요. 장점은 법적인 안정성이겠죠. 그렇죠? 브랜치의 단점이 서브시디어리의 장점일 거라고. 왜? 투자금만큼만 리미티드 라이빌리티인 거잖아요. 서브시디어리가 뭐 개판을 쳤어요, 뭐 잘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금액만 잃으면 되지 본사까지 그거를 리스크가 전이되는 그런 상황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요, 이게 주주는 외국 법인일지언정 회사 자체는 US 엔티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foreign entity일 때 미국의 여러 각종 법들이 적용되는 특별한 그런 규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회사일 경우에 적용되는 규제 내지는 뭐 규정 플러스 알파로 그건 다 적용이 되면서 외국 회사이기 때문에 추가로 적용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게 서브시디어리일 경우는 그런 게 해당되지 않고 그냥 도메스틱 컴퍼니, 온전히 도메스틱 컴퍼니로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니까 이 포린 엔터티로서 브랜치의 경우는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추가로 있는데 반해 서브시디어리는 그게 없다. 그게 장점이겠죠. 그리고 단점은요, 뭐 무겁다. 왜냐하면 브랜치는 그냥 뭐 있는지 모르니까 굳이 법인 설립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등록만 하고 한번 해볼게라고 하는 가벼운 결정이었다면 subsidiary는 법인을 설립해서 정관도 만들고 뭐 등등등등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무겁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의외로 안 무겁다요.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이 아까 브랜치는 장점이었잖아요. 더블 텍스가 아니라는 거. 이 브랜치는 그런 더블 텍스가 아닌데 반해 subsidiary는 세무상 불리한 건 이론상 맞아요. 왜? 내가 자회사가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법인세를 내고 그 다음에 배당받을 때 또한 거기서 배당세를 부담한단 말이죠. 그게 뭐 아마도 10%겠죠. 연방의 경우는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더블 텍세이션의 리스크는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연속 기업을 생각해 보자고요. 영속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재투자한다는 거죠. 미국에서 이게 뭐 한번 돈 벌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성장하고 계속한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철수한다? 그러니까 잘 안 되면 모르겠지만 잘 되는데 철수한다라는 건 사실 그런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재투자 그리고 성장을 감안했을 때 이게 정말 본국으로 repatriate 하는 거예요. 송금하고 디비던드 한다라는 그 두 번째 과세 이벤트라는 게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별로 없어요. 그렇게 보면 이게 단점이 뭐 굳이 프랙티컬한 실질적인 면에서 단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남는 건 뭐냐면 무거운 결정, 가벼운 결정을 제가 얘기했는데요. 브랜치가요. 가볍다라고 얘기했고 subsidiary가 무겁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또 사실은 오해예요. 왜냐면 이 브랜치를 할 때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등록을 하면 주 정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외국 회사니까 외국 회사가 특정 주, 뭐 캘리포니아건 뭐 텍사스건 어디에건 등록을 할 때요. 많은 경우 그 회사의 정관, 그 회사의 이사회의록, 그 회사의 어떤 good standing, statement of good standing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회사다. 그 지역에서, 그 jurisdiction에서 그걸 보여주게 요구 조건이 붙거든요. 근데 이게요. 또 번역해야 돼요. 어쩔 경우에는 또 공증도 해야 돼요. 그게 오히려 더 번거로워요. 그렇죠? subsidiary 같은 경우는 법인을 설립하는 거는요. 그냥 어쨌거나 주주가 100% 회사인 경우가 있다 보니 굉장히 전형적인 형태의 정관이라던가 이사회의록이라던가 주권 발행이라던가 이런 거 뚝뚝뚝뚝 하면 되는데 반해 브랜치를 설립할 때는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시작을 했던 것이 오히려 번역을 해야 되고 또 외국 기업이다 보니 이 주정부 차원에서 이런저런 희겁이라고 하죠. 예기치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미국에서 하려면은 당연히 은행 계좌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럼 은행에 대한 걸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룰 건데 어떤 은행들이 좋은지 장단점. 근데 아무튼 은행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도요. 외국 기업이 미국의 체킹 어카운트나 이런 금융 계좌를 여는 게 훨씬 더 까다롭더라.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게 은행 자체의 어떤 그 프로토콜, 컴플라이언스 룰이 있다 보니 이게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 적용할 때 더 높은 수준이 되니 결과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이게 더 가벼워야 되는데 실상으로는 더 무거운 그런 결정이 되는 게 훨씬 많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요. 브랜치는요. 내 어떤 그 미국에서의 기업 활동 원래 그랬잖아요. 앞서 얘기한 분도 어떤 물건을 파는데 수출만 하다가 이거 제대로 될 것 같아. 그러니 수출해서 그 나의 미국의 파트너사한테 그렇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진출해서 거기서 디스트리뷰션까지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thought process가 가장 전형적인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걸 할 때 그와 같은 미국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단기적인 시장 조사라던가 아니면 시장을 이제 타진하는 거죠. 태핑하는 거죠. 그런 목적이라고 했을 때 브랜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subsidiary는 어떤 오케이 뭐가 됐건 이게 갈 길이야. 우리는 이제 제대로 미국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중장기적인 진출이 확정된 상황에서는 subsidiary를 가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그 결론인데요. 진짜 결론은요 뭐냐면 아마 뭔지 알 것 같은데요. 웬만하면 subsidiary로 하시라가 결론입니다. 저희가 일이 subsidiary가 수월해서 뭐 이런 이유가 아니고 뭐 그렇기도 하겠다. 그 회사의 입장에서 이게 가볍게 시작했던 것이 거의 10중 8구 가볍지 않고 더 무거운 그런 수렁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러니 웬만하면 subsidiary가 브랜치보다 더 낫더라가 조언입니다.